10번 카카오 2019 공채 문제 3번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후보키 문제이고요. 정답률이 16.9%에 해당하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문제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 문제에서 배울 것들이 좀 있어서 쉽게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의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또는 속성의 집합 중 다음 두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후보키라고 하는데요. 이 후보키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유일성과 최소성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번은요.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해서 중복이 없죠. 중복이 없으면 후보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피치가 2명 있죠. 그래서 후보키가 안 돼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2개 있죠. 학년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개 다 후보키가 안 되지만 이름과 전공을 묶는다든지 이름과 전공과 학년을 묶어서 이 묶은 값들이 유일하면 후보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름과 전공을 함께 사용하면 모든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 가능하므로 후보키가 될 수 있게 된다. 이름과 전공이요. 그리고 이름, 전공이 당연히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으니 학년을 뒤에 붙여도 유일하게 식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최소성, 그러니까 이름, 전공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굳이 이름, 전공, 학년까지 불필요한 데이터를 덧붙여서 식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성이고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릴레이션에 있는 모든 튜플에 대해 유일하게 식별되어야 한다는 게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후보키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제한사항이 있어요. 릴레이션은 2차원 문자열 배열이다. 여기서부터 어떤 모듈을 사용할지에 대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냥 순수 코드로 풀 수도 있는데요. 모듈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저희는 모듈을 사용할 거고요. 릴레이션의 컬럼 길이는 1 이상 8 이하입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의 로우 길이는 1 이상 20 이하이고요. 모든 문자의 길이는 1 이상 8 이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죠. 시간과 상관없이 풀 수 있어요. 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리절트는 2개로 출력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학번인지 학년인지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죠? 그건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처음 사용하게 될 모듈이기 때문에 모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From EtherTools Import Combinations. 이 Combinations를 사용하게 되면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중복되지 않은 조합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List Combinations A, B, C, D, E고 나는 한 개의 조합을 출력하겠다 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요. A, B, C, D, E에 대한 한 개의 조합을 출력해주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2라고 하면요. 2개의 조합을 알려줘요. 그리고 3이라고 하면 3개의 조합을 알려주고요. 이런 모듈들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올게요. 이 데이터고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실행시키고요. 2차원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판다스로 풀 겁니다. 판다스 as pd. 데이터는 pd에 데이터 프레임 L이라고 하고 데이터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굉장히 깔끔하게 출력이 됐죠? 여기서 유일성을 체크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카운트해서 중복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킹하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value count라는 것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킹을 해보면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1로만 출력을 하는데 0번째 있는 값, 그러면 그 값의 개수를 출력을 해줍니다. 1번째 있는 값 들어가면 어피치가 2개 있죠? 그럼 이것과 무엇을 비교해 줘야 될까요?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밑에다가 length, 자, 이것의 길이는요 1, 2, 3, 4, 5예요. 이것과 length, 데이터의 1번째 길이와 같은가? 왜냐하면 데이터 1번째의 길이는요 출력해보면 1, 2, 3, 4, 5, 6이거든요. 앞에 건 인덱스죠. 그래서 길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후보키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유일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풀 거냐. 컬럼이 지금 4개밖에 없는데 8개의 컬럼이 다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 몇 개 되지 않아요. 이러한 컬럼들의 조합을 모두 만들고요. 각각의 컬럼들에서 이렇게 유일성을 보장하는지 판별합니다. 그리고 그걸 새로운 리스트에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그 리스트에서 중복이 되는 것들은 지워줘야 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0번째에 100, 200, 300, 400, 500, 600까지 있죠. 0번째에 600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1번째에는 이건 유일성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0과 1의 조합은 유일성을 허락하는 대신 최소성에는 만족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0 하나만으로 이미 후보키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0이 들어갔을 때 이 0이 들어간 조합들은 다 삭제를 해줘야 될 거예요. 이걸 코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풀이하는 것은
의식의 흐름에 따른 풀이에요. 아주 깔끔한 코드 풀이가 유튜브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리고 컬럼 네임을 설정을 할 건데요. 컬럼 네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학번, 이름, 전공, 학년이 있었죠. 근데 굳이 이렇게 설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range, ranks에 L의 0번째 길이만큼 생성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와 같이 되는 거죠. 0, 1, 2, 3처럼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가 있지만 코드를 합쳐 버릴게요. 이렇게 합치고요. 위에 있는 이 코드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데이터 언더바라는 것을 넣을 건데 이 데이터 언더바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의 조합을 넣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과 라이언, 200과 어피치, 300과 튜브, 400과 콘 이런 식으로 조합된 값을 넣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빈 데이터 프레임 하나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성 만족 리스트를 뽑을 거고요. 모든 이름의 조합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네임은 위에다가 이렇게 올릴게요. 자, 그리고 for 조합수 in range 순회를 돌 건데 이 조합수는 뭘 사용할 거냐면 우리가 위에서 사용했었던 요거 사용할 거거든요. 처음에 원소가 1이죠. 그렇다 보니까 1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1부터 시작을 할 거고 ranks에 컬 네임까지 한 것에 플러스 1 한 것만큼 조합수를 생성을 할 겁니다. 컬럼 이름의 조합 위에서 썼었던 요 코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리스트는 필요 없죠. 여기가 조합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컬 네임이 되는 겁니다. 한 개의 조합, 두 개의 조합, 세 개의 조합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걸 모든 이름의 조합에 어펜드 시킬 거예요. 자, 컬럼 이름의 조합을 모든 이름의 조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리스트로 변환해서 놔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이름의 조합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0, 1, 2, 3 이게 뭐냐면 학번, 이름, 전공, 학년 학번과 이름, 학번과 전공 이런 식으로 조합이 다 된 거예요. 4개가요. 그럼 이 조합 순서대로 전부 다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for 이름 조합, in 모든 이름 조합, 컬럼명 그리고 in 이름 조합, 프린트 컬럼명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우고요. 0, 1, 2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순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 처리하고요. 만약에 ranks의 컬럼명이 길이가 1이다 라고 한다면 패스.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포문으로 만들면 좀 더 간편하거든요. 근데 좀 더 쉽게 풀이를 했습니다. 여기서 elif 컬럼명 2개일 경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기서 컬럼명이 하나일 경우고 2개일 경우는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3개일 경우는 여기로 넘어간 거고요. 4개일 경우는 여기로 넘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4까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데이터 언더바를 마지막에 출력할 건데 뭐를 할 거냐? 데이터 언더바에 여기 조합된 모든 컬럼들을 데이터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일성을 판별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뭘 넣을 거냐면 데이터 언더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컬럼명이 들어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비어있는 거죠. 데이터 언더바는 비어있는 데이터잖아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f스트링 용법을 사용해서 앞에 데이터 그리고 대괄호 그리고 여기다가 컬럼명의 0번째 지금 여기까지가 뭐예요? 데이터를 삽입할 컬럼명을 지정해 준 거고요. 여기다가 데이터 컬럼명의 0번째 이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위에서 본 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의 0번째라고 했으니까 이건 컬럼명이 0번째잖아요. 0, 1, 2, 3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0, 1, 2, 3 하면서 어디다가 넣을 거예요? 데이터 언더바에 넣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0, 1, 2, 3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조합은 뭐예요? 01, 02, 03 이런 식으로 조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2번째 컬럼명이 들어가겠죠? 내가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고요. 자, 이게 약간 무식하게 푸는 방법인데 이렇게 푸는 게 이해하기는 더 쉽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나중에 코드 최적화 같은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를 넣고요. 이거는 컬럼명이니까 어차피 스트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컬럼명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컬럼명에다가 이렇게 1 해서 0번째와 1번째를 더한 값이라고 명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01, 02, 03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유일성 판별해 보면 되잖아요. 0과 1을 더한 것의 유일성. 그런데 0이 이미 유일하기 때문에 최소성 부분에서 이건 탈락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네임만 뽑아서 이 데이터 제로가 들어간 것들을 다 삭제해 주면 돼요. 이것도 삭제, 이것도 삭제, 이것도 삭제, 이것도 0이 안 들어갔죠. 이건 삭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최소성을 만족시키는 컬럼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 거 다 할게요. 자, 모두 작성됐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 거 추가했고요.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거 추가했고요. 얘도 생략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플러스로
했습니다. 두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마지막까지 전부 다 합쳐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데이터에 언더바에 컬럼스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뽑히거든요. 여기서 하나씩 순회해 가면서 0을 쭉 순회합니다. 그래서 0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삭제해버리고 1을 또 쭉 순회합니다. 1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또 쭉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언더바 컬럼스가 유일한 컬럼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1은 유일하지 않은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인덱스라는 것을 하나 선언하고요. 이 데이터 컬럼스를 넣어놓고요. 자, 유일성 만족 리스트가 위에 있는데요. 여기다가 유일성 만족 리스트 하나 더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코드 합칠 거예요. for i in 인덱스를 순회하면서 만약에 ranks 데이터의 언더바에 i번째 이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를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를 i로만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게 유일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유일성 만족 리스트에 append 해줄 겁니다. 이 i를요. 그리고 나서 유일성 만족 리스트만 한번 출력해 볼게요. 여기 데이터 언더바죠. 자, 0, 01. 우리가 1이 데이터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피치와 어피치가 중복되니까요. 전공도 마찬가지고 학년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유일성 만족하는 리스트만 쭉 뽑았어요. 이렇게 뽑았으면 문자열 비교를 해가면서 그 안에 중복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print hello in hello world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true를 출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열에 이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전체 다 순회하면서 이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으면 지워버리고 이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으면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지울 수가 있을까요? for i in range ranks 유일성 만족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for j in range i 플러스 1 왜냐면 이거를 순회하려면 이거 이후의 데이터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ranks 유일성 만족 리스트 자 그리고 만약에 유일성 만족 리스트에서 i번째가 j번째에 들어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j번째를 삭제해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느낌표라는 문자열로 넣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일성 만족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을 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위에다가 print i와 j 출력해 보고요. print 요거 두 개 한번 출력해 보세요. 이렇게요. 지금 유일성 만족 리스트가 다른 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시키고요. 밑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0번째가 여기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면 요거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도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여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느낌표가 돼버리죠. 왜냐면 지금 1번째와 2번째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두 개는 아직 살아있고요. 살아있는데 여기서 비교할 때 없어지겠죠? 밑으로 내려가서 4번째와 8번째를 비교할 때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들어가 있으니까 느낌표로 바뀔 거예요. 누가요? 뒤에 있는 애가 느낌표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비교되는 값은 없어지고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됐으면 ranks에 유일성 만족 리스트에서 유일성 만족 리스트에 count 느낌표를 한 것을 출력해주면 이가 나오죠. 자, 이 코드를 하나로 한번 합쳐볼게요. 위로 올라가서요. 요거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이 코드가 빠졌죠. 이렇게 합쳐주시고요. 위에다가 자, 이렇게 마크다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코드는 요거 하나 가져오고 이거는 위에 있죠.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드 복사해 와서 밑에다가 넣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출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실행하면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컬럼이 8개밖에 안 되니까 8개를 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이 코드는 반복문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이 코드가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출했을 때에는
몇 개의 테스트 케이스에서 에러가 납니다. 일단 여기가 4개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8개까지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걸 효율적으로 만드는 코드는 여기서 작성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작성했을 때에도 18번, 19번, 20번, 22번, 25번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0과 5 이렇게 된 후보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0과 3과 5를 플러스한 후보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이 중간에 꼈잖아요. 이거는 false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문자열 비교로는 모든 후보키를 검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스트링을 모두 스플릿 해주고 플러스 단위로요. 여기에 스트링을 모두 플러스 단위로 스플릿 해준 다음에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지 검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all이라는 빌트인 펑션을 사용했고요. i번째 요소에서 j번째 요소를 모두 검사하는, 그러니까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all이 나오는 거죠. 지금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false가 나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요소에서 이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죠. 그래서 true를 출력했습니다. 이걸 all built-in 펑션을 안 쓰고 그냥 list comprehension으로 하면 이 부분이 결국에 true false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true true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드를 수정해 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를 가지고 Ctrl A, Ctrl C 위에는 제가 솔루션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Ctrl A, Ctrl V 해주시면 실행 결과는 모두 통과가 됩니다.